작년처럼 외평기금을 갖다가 쓰시는 겁니까? 뭡니까? 이따 파악했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양시청 김영환입니다. 먼저 PPT 좀 띄워주시죠. 24년도 재정 총량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관리재정 수지 얼마입니까? 적자? 네. GDP 대비 마이너스 3.9%입니다. 91조 6천억이죠? 네네. 네. 국가 채무 얼마 늘어나죠? 70조 늘어나죠. 네. 그러면 나머지 한 20조 정도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불용입니까? 세계 잉여금입니까? 아니면 작년처럼 외평기금을 갖다가 쓰시는 겁니까? 뭡니까? 국가 채무 차이는 뭐죠? 이따 파악해서 잠깐 대답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저거 자체를 편성을 할 때 기금 여유자금으로 편성을 세입을 했습니다. 네. 네. 저거는 저 예산안이니까요. 네. 네. 그 이제 추후에 결산할 때 또 보면 되니까요. 네. 총 국세가 이제 전년 대비 9.1조 줄었죠. 네. 저기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22년 결산이 얼마죠? 344.1조 원이죠. 그렇죠? 네네. 24년 예산안은 얼마 더 늘었죠? 세입 예산이, 국세 세입 예산이 23조 원 더 늘었죠. 네네. 그러면 이 진도율로 보자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국세 수입 예산을 23조 원 더 잡았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대비로는 현재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32조 원 적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그대로 상태로 간다면, 지속된다면. 네.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법인세가 특히 줄었습니다. 네. 지금 22년도 법인세가 60.9조 원 거쳤어요. 그렇죠? 네. 23년도 감세 시작하면서 43.6조 원 줄었습니다. 경제 여파도 있겠지만 5월까지 누적이 28조 3천억입니다. 반토막 났죠? 법인세가. 네. 이 세수 펑크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22년도에 5월 누계까지 얼마 거친지 아십니까? 60조가 좀 넘어요. 23년도에 55조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24년도 5월 누계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여기서는 핵심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걸로 좀 들어갈게요. 국세 감면을 아시죠? 네. 이게 조세 지출 관리 제도 중에 하나죠. 네. 우리 좀 용어를 좀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의 건전재정이라는 건 뭐죠?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게 건전재정이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91조 원을 초등학생에 보여주면 이건 적자라고 그러지 건전하다고 하겠습니까? 건전재정은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비출이고 관리재정 수지 3%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맞습니까? 뭐 용어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균형 재정이고요. 말씀하신 수익과 지출이 맞다면 건전 재정은 재정이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뭐 단년도가 수익과 지출이 3% 이내로 맞추자고 하는 게 그런 의도 아닙니까? 네. 지속 그렇습니다. 가능하게. 네, 그렇습니다. 빚도 지속 가능하게 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게 건전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국세 감면율 23년도 전망에서 15.8%, 조세 지출 계획서입니다. 24년도 3월. 보셨죠, 이거? 네, 지금 봤습니다. 네. 조세 지출 관리 제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세 감면율을 한도를 정하고 네, 네. 그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죠. 네. 자, 15.8%, 23년도 16.3%. 국세 감면을 넘어섰죠. 2년 연속. 이게 조세 지출 계획서에 나온 겁니다. 예산서 볼까요? 얼마로 적혀 있는지. 지금 조세 지출 계획서에는 15.8%인데 저희한테 23년도에 9월에
예산서로 제출한 것은 얼마였냐면 13.9%였습니다. 그러면 국세 감면율보다 낮죠? 한도보다. 네. 왜 이런 차이가 났어요? 6개월 만에? 9월에는 예산서가 같이 들어가고 추경호 장관이 그때 추경호 장관이었던가요? 아니면 수상부 장관이었던가요? 세수 재추계 할 때. 아니면요. 추경호 장관님이셨죠? 네. 그러면 9월 18일 날 이미 세수 재추계를 했어요. 세수 펑크난 거 알았습니다. 그렇죠? 56조 총국세, 내국세 52조. 펑크난 거 알았죠? 알았죠? 죄송합니다. 재추계를 나중에 반영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러면 분모가 달라졌죠. 네, 분모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세수 재추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모를 크게 만들었고 조세 지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세수 추계를 반영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조세 지출이 작게, 조세 감면이 작다라는 걸 보여주고 국세 감면율 작아지니까요. 네. 그 다음에 막상 조세 지출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조세 지출 계획서 상으로는 저렇게 높아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해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법률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9월 18일 날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조세 지출 예산서는 그 이전에 실무적인 작업이 다 들어갔을 거고 네, 네. 예산서에 왜 분모가 틀리냐고요. 자, 그 다음 할게요. 지금 예타 있죠? 조세 지출 300억 이상이면. 네, 네. 예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예타 할 게 많은데 네, 네. 국무회의 통과하면 그냥 예타 면제인가요? 조건이 뭐 있죠? 사회 경제적 여건 상황에 따라. 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그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국세 감면 한도 23년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이 24년도 3월달에 나온 겁니다. 그때 국세 감면율이 15.8%였고요. 그 전 6개월 전에 조세 지출 예산서 주실 때는 13.9%였어요. 그때는 조세 감면율 한도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출할 당시에 이미 세수 재추계는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9월 18일 날 발표하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상 그 국세 수입 총액 기준은 이제 결산 또는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재추계는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른 결과라고 지금 제가 저기 보고를 받았고요. 아니, 네네. 아니 현장에 이미 재추계가 돼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예산서에 수정해서 담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9월 달에 또 받아보실 거예요. 예산서를. 네네. 조세 지출 예산서를.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의원님들의 눈속임이에요. 그 당시 기재부가 제출했던 국세 감면율은 국세 감면 한도를 넘지 않은 선에서 이만큼 우리가 조세 지출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때는 안 그렇습니까? 네네. 그 의원님한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실무자들 보고받기로는 결산 작성 전이니까 세액 계산으로 예산 내고를 해야 되고 그 전만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조세 지출 결산서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네네. 그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좀 따져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타입니다. 예타. 우리 조특법 142
142조 5항의 예타 있죠. 네네. 얼마 기준입니까? 조세 감면, 조세 지출이 300억 이상이면 예타해야죠. 네네. 신규든 변경이든 300억 예상되면 예타해야죠. 네네. 그런데 대부분이 국무회의 통과하면 예타를 안 해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예를 들면 동네 앞에 철도 하나, 도로 하나 놓을 때 BC 하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기재부 장관님 좀 말씀을 들으면 구름에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일테면 종부세 감면을 해주면 2조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부자들한테 얼마나 소비로 늘어서 또 고용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 세수 환류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베너핏 아닙니까? BC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조세 지출에는 BC가 없어요. 예타가 없어요. 그냥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돼요.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IMF도 아니에요. 금융위기도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메르스도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 사회적 여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주셔서 조세 지출도 일반적인 재정 지출처럼 똑같은 지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타를 해야죠. 그렇죠? 네. 조세 지출 관리 제도의 첫 번째, 국세 감면을 한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예타해야 된다. 세 번째 또 뭐 있습니까? 심층평가 해야 되죠. 네. 심층평가 환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도 개선 요구하면 요구 받아요? 보여드릴까요? 아,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자, 그 다음에 제가 불용액을 PPT 좀 시간이 없어서 얼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PPT 때문에 1분만 시간 더 주시면. 자, 45조 결산상 불용일이 돼 있죠. 네. 이 안에 보면 교부금법, 교부세법, 의무지출이죠. 네. 그런데 불용 처리했죠. 의무지출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될 의무지출입니다. 18.6조 지방 초중고 예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네, 원래 순서. 네. 네, 부처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 IMF 본사가 어디 있죠?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네. 월드뱅크는 어디 있습니까?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는 어디 있죠? 네,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원칙들은 알고 계실 거고요. 네. IMF가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도에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보고서 보셨어요? 하여튼 뭐 네. 네. 그 보고서 핵심은 뭐냐면 그 워싱턴 컨센서스의 원칙 몇 개를 무너뜨린 겁니다. 네. 상위 20% 소득이 1% 증가할 때 in the following 5 years 5년 동안 0.08%포인트 감소한다. 경제 성장률이. 근데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 in the following 5 years 얼마 증가하냐? 0.38%포인트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이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개 훼손을 했어요. 감세, 작은 정부 두 가지를 좀 훼손했거든요. 제가 그냥 이 말씀 뭐 여러분들 뭐 있으시게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내부 거래 아까 말씀 많이 하셨죠. 내부 거래 불용액 14조 8천억. 근데 여기에 중간에 주택 도시기금 1조 5천억 안 준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택 도시기금이 무슨 용도죠? 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지원하고 서민 임대주택 얻으려는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이죠. 맞죠? 원래 기금 계획상 있었죠. 그 다음에 공공자금 관리금 예수금 이자 8조 6천억 안 줬어요. 이거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줘서 14.5조 줘야 되는데 나머지 8조 6천억 안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 외평기금에서 일부 갖다가 썼어요. 근데 대개 이게 문제가 커요. 왜냐? 외평기금은 금융성 채무죠. 맞죠? 네. 그런데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을 갖다가 써요. 4.8조는 일반 회계에서 전출해주는 8.6조 대체용으로 이자 지급으로 씁니다. 또 하나는 9.6조를 일반 회계에 줘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바뀝니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국채 발행 없이 적자성 채무로 국가채무 늘리는 거예요. 성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정말 기교를 부리는 건데요. 네? 솔직하게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국가채무를 늘리는 게 방법이지. 기금 계획상 있지도 않은 14.5조를 이렇게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기재부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올해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31조 원 정도의 지금 진행도를 나오면 31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작년보다 더 커진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 이거 어떻게 메꾸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죠. 관리재정 수지 적자 91조 원. 국가채무는 70조 늘어나는데 그 20조, 21조 어떻게 메울지 제가 여쭤봤죠. 네. 근데 그러니까 기금 여유 재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겁니다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네네.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고 금융성 채무는 감소했지만 국가 채무 총량은 저희가 당초 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를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하여튼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세수 사항들을 보면서 올해 그 재정 운용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덕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